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오뉴스인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는 자동차 상담 코너 카조타 시간인데요. 내 차 타이어의 교체 시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타이어 교체 시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이 자동차 타이어 교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니까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역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또 뵙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뉴스에서 함께하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로 함께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뭐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못 오신 분들은 뭐 죽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많이 와서 조금만 네. 소개해드리고 바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네. 우빈만님께서 오뉴스부터 애청자셨는데 최하나님 새로운 프로그램 보러 왔어요. 1시간 늦은 오뉴스 같아서 좋네요. 바뀐 앱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8008번님 잘 듣고 있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파이팅 하셨는데 최형진입니다. 저를 두고 최용진, 최향진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최형진 아나운서고요. 승용차에서 94.5 주파수 맞춰놓은 것을 사진 보내주셨는데 새로운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타이어와 네.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타이어 교체하기 적당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레디알 타이어 사계절용으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계절 중에서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스노우 타이어를 많이 끼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바닥이 얼었다든지 눈이 조금이라도 온다든지 또 장거리 여행할 때 분명히 스노우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제동 효과도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그러나 이 겨울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봄으로 바뀌었을 때 그냥 운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떨어진다든지 소음이 더 들린다든지 또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예. 이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직도 안 바꾸신 분들 아직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겨울용 타이어를 보관도 잘 하셔야 돼요. 그늘진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해야지 오래 사용할 수가 있지. 예. 햇빛에 노출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어요. 또 공기하고 접촉 빈도를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비닐로 싸둔다든지 이런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업소에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계절이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에서 이 일반 사계절용으로 바꾸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고무의 탄력성 이 카본 블랙 자체가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날씨가 지금같이 뭐 한 10도에서 20도 사이가 운행하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고무의 탄력성도 좋고요. 예. 또 창문 열어놓고 뭐 바람 쐬면서 다니셔도 상당히 좋거든요. 역시 이 고무 타이어도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운전자들도 손쉽게 타이어 교체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타이어가 편마모가 됐는지 예. 결국 이제 트레드라고 해서 이 홈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타이어를 끼우셨을 때 타이어 홈의 깊이가 5mm 이상 되는 거나 상당히 깊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다 달아나가지고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모 한계선은 타이어 옆면을 보게 되면은요, 옆면에 화살표가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표시돼 있어요. 예. 그 화살표가 표시된 데를 따라서 가운데 이 홈의 깊이 쪽으로 가오게 되면은 마모 한계선이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모르시겠다 그러면은요, 동전 이순신 장군 상 있는
예, 그래서 그걸 거꾸로 집어넣어서 갓이 가려지게 되면은 홈의 깊이가 충분한 거고요. 예, 예. 갓이 노출되면은 홈이 많이 마모가 됐구나. 타이어 이거 수명이 줄어들었네.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교체 시기를 보시는 거 좋고요. 일반적으로 3년, 4년 전 돼서 4만 킬로, 5만 킬로 정도 되면은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되니까 예. 3년, 4년 정도 되면은 타이어 교체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뭐 핸들이 돌아간다든지 평지에서요. 그러면은 편마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만 킬로마다 앞뒤로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갓. 네. 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갓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어떤 타이어를 골라야 할지 몰라서 타이어 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네. 내 타이어 크기는 어떤지 또 어떤 타이어가 좋은지 모르는 것 참 많으실 텐데요. 네. 타이어 선택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차의 그 자동차 매뉴얼이 제공되거든요. 예. 매뉴얼에 자기 차의 타이어의 크기가 얼마 크기가 적당한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앞문을 열게 되면 도어 옆면에 붙어 있거나 예, 예. 아니면은 그 연료 주입구 뚜껑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조금씩 틀리지만은 자기 타이어의 타이어 공기압과 타이어의 크기가 모두 표시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보시고 그 크기에 맞춰야지 그보다 적다든지 너무 크게 하게 되면은 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공기압도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0 PSI 정도, 예, 예.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타이어 공기압은 적은 것보다도 약간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한 5% 정도, 예, 그래서 예. 10% 이내로 들어가시면은 가장 적정한 타이어 공기압이고 역시 마모가 안 돼 있는. 그리고 요새는 타이어가 사계절용 타이어도 있지만은 이 기능성 타이어라고 해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장착을 합니다. 근데 예, 예. 기능성 타이어가 크게 나눠서 디렉션 타이어라고 방향성 타이어가 있는데 옆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껴줘야지 반대로 껴주면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인아웃 타이어라고 해서 안과 밖을 이 보강재가 틀리게 돼 있는 이런 기능성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웃이도 하고 썬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비업소에서 이걸 반대로 끼워준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직접 기능성 타이어인지 즉 방향성 타이어인지 아니면 인아웃 타이어인지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요새는 기능성 타이어 끼워주게 되면은 승차감 안전도 또 이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타이어 관련해서 몰랐던 분들은 아주 중요한 팁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306번님, 13년식 그랜드 카니발 11인승입니다. 주행 중에 악셀을 뗐다가 밟는 순간에 매번 뒤쪽 아래에서 탁 소리가 납니다 하셨네요. 이거는 가속 페달 자체하고 트로틀 밸브 쪽을 한번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 트로틀 밸브라는 것이 공기를 열어줘서 공기를 들어가게끔 양을 조정해주는 장치인데 예. 이게 요새는 전자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아마 10년 전 거 가속 페달 밟게 되면은 케이블이 이 엔진 쪽에 트로틀 밸브하고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는 다 전자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가속 페달의 저항을 읽어들여서 그 트로틀 밸브에서 전자로 제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가속 페달하고 트로틀 밸브의 연관성 이걸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네. 문제가 됩니까? 특별히 뭐 문제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차의 상태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예, 예. 평상시에 나지 않던 소리가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예. 또는 어떤 색깔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가 고장이 시작되는 문제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소리가 안 나던 게 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업소에 빨리 가시게 되면은 안전도도 보장이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본 건 네. 요즘 제 차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오늘 김필수 교수님도 오셨고 지금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제 3일차입니다. 오늘 좀 장난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친근하게. 그렇습니까? 예, YTN 라디오 앱으로 레니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오뉴스 하실 때는 최영진이 아니고 오형진인 줄 알았다고 하셨고요. 유튜브 그 애플리케이션 또 채팅창으로 SAM 쓰시는 분은 최영진의 슬기로운 오뉴스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역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541번님 앞 타이어를 새 것으로 써도 되나요? 뒷 타이어를 새 것으로 껴야 되나요?
쪽이 더 중요합니까? 하셨네요. 내가 비용이 진짜 없다. 네. 타이어를 근데 갈아야 되는데 너무 마모가 됐고 편마모가 됐다. 그러면 가셔야 되거든요. 위험합니다. 예. 핸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승용차 국내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이 전륜 구동입니다. 근데 이 대형차는 후륜 구동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구동륜 쪽에 바퀴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한쪽 바퀴만 바꾸시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비용이 없다 그러면 네 바퀴는 다 못 바꾸겠다. 그러면 전륜 구동용이다. 그러면 앞 타이어 2개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후륜은 2개를 예. 바꾸셔야 되고 예. 그러나 4개를 전체 바꾸는 게 좋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마모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이 편마모 생기면 2개를 다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또는 4개 하나만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꿀 거면 2개를 다 바꿔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니면 4개를 다 바꾸시던지.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유부패커님, 최영진의 오뉴스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어쩐지 지난주에 이별을 구하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시더니 하셨고 타이어는 아닌데 엔진 오일량 체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차량에 열이 있을 때 하라는 의견도 있고 식었을 때 하라는 의견도 있는데 언제 하는 게 정확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엔진의 오일량은요 평지에다 차를 세우고 최소한 5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 이 오일을 뿌려준 상태에서 펌프질을 해서 뿌려주거든요. 이 오일이 오일팬으로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재주는 게 정확하니까 예. 뭐 아침 같은데 몇 시간 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재주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오일에 어느 정도 열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어느 정도 오일이 내려와서 정확한 양이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일 게이지를 보게 되면 F가 써 있고 밑에는 이 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비어 있거나 아니면 풀로 차 있거나 이건데 F하고 E의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예. 오일은 너무 많아도요. 오일이 넘치면서 도리어 엔진에 무리가 가거나 오일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죽어도 엔진 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 부위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F하고 E 중간 정도보다 약간 높게 예. 중간 정도보다 약간 높은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좋으니까 일단 오일을 측정하시려면 평지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오일 게이지를 꺼내서 높이를 보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오일의 오염 상태를 보시려면은 색깔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예. 보통 디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만 끓어도 시커멓게 변합니다. 근데 엔진 오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거든요. 근데 좀 오래됐는데 색깔도 변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손 숟가락으로요 이렇게 만져서 비벼보게 되면은 껄끄러운 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속에 이물질이 유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매끌매끌해야 되거든요. 예. 그 상태를 보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7333번님 신호 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도 쿨렁쿨렁 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가끔 일어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셨네요. 일반 자동 변속기는 뒤에다 놨을 때도요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동 브레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나간다는 얘기는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동이 내 차의 제동 거리를 어느 정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차가 쓴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잡는 담력 발로 누르는 것보다도 차가 앞으로 나간다든지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라이닝이나 패드가 마모가 됐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는 브레이크 오일 자체가 양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속에 베이퍼로그 현상이라고 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들은 정비를 꼭 받으셔야 돼요. 제동 장치는 다른 장치로 틀립니다. 정비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317번님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 차량입니다. 현재 17만 킬로미터 운행 중인데요. 타이밍 벨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나요 하셨네요. 교환을 하시는 것이 맞죠. 예전에 비해서는 타이어 자체가 고무 재질이 아니라 이 쇠 철제 부분으로 된 것들이 많이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만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이밍 벨트는 끊어지게 되면은요, 끊어지는 순간에 이 밸브부터 모든 게 다 나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는 교체하실 때 공임도 4-50만 원이 나옵니다. 수입차는 훨씬 더 고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용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질이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타이밍 벨트는 상태를 보셔서 그래도 타이밍 벨트를 가실 때는 벨트만 가는 게 아니라 텐션 베어링이라든지 이 물펌프라든지 또 다른 벨트까지도 같이 통째로 갈아주는 것이 공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 보실 때 다른 주변 장치까지 함께 보시게 되면 안전도를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노바2060님 휠얼라이 전문점에서 오무겨 이상이 있다고 수리 후에
얼라이 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소 가니까 오무 기어 수리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얼라이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타이어는 1, 2년 후 교체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라이먼트가 이제 정렬이라 그래서 앞뒤 자동차의 상태를 직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타이어 말씀드렸는데 타이어는 교체하시게 되면은 휠 밸런스를 꼭 보셔야 되는데 또 타이어가 3, 4년마다 교체할 때 얼라이먼트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라이먼트라는 게 차의 정렬, 앞뒤가 정확하게 전진이 되는지 차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옴기어라든지 각종 부품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라이먼트는 비용이 뭐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4,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해주는 단골 전기업소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니까 꼭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의 상태가 틀려지고 여기에 맞는 부품의 교환이라든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를 좀 발표할 시간이 같습니다. 네. 0583번님 오뉴스 애청자였는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쭉 애청자 될게요. 당첨이고요. 2639번님 목소리와 외모가 다르네요. 하지만 둘 다 좋으십니다. 현란해진 앱 잘 사용합니다. 커피 주시면 만나게 마실 예정이에요 하셨는데 드릴까요? 네, 드려야죠. 예, 드려야죠. 맛있게 드시고요. 6403번님, 형진님, 슬기로운 생활 매일매일 슬기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역시 드릴 거고요. 3724번님, 처음으로 라디오 앱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셨고, 5705번님께서는 최영진의 슬라생 3일차 너무너무 재밌고 슬기로워요. 커피 쿠폰 주셔야 하셨는데, 드릴까요? 드려야 됩니다. 자, 모두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황금 연휴 동안 제주에는 18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차단 방역의 비상인데요. 비단 제주뿐만은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연휴에도 맑은 따뜻한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속에서 봄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